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제2자 단기 강좌로 웹 스크래핑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웹 크롤링 또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과 같이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이라든지 구인구직 플랫폼, 숙박업소 정보 플랫폼 등 캐테고리별로 떠오르는 플랫폼 또는 앱들만 해도 수십 가지일 정도이죠. 수많은 플랫폼 사이에서 고객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적당하게 알맞은 서비스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들은 어떻게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을 잘 골라서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웹의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네이버 증권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을 웹 스크래핑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웹 스크래핑과 관련한 사전 지식을 간단하게 살펴본 뒤 웹 스크래핑 도구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위해 데이터 분석 언어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도 하고 계신 수도 있는 그만큼 보편화되고 있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스크래핑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과정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저장은 여러분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야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실습은 이번 강좌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일단 엑셀에 저장하는 형태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웹페이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이 있습니다.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은 서로 관련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웹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보다는 웹 크롤링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마 크롤러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크롤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텐데요. 즉 이 크롤러는 인터넷상의 모든 페이지를 방문하며 각 페이지의 링크들을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해 보시면 크롤링은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사용이 되며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도 이 크롤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웹 문서들, 즉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게 되고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인덱싱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웹 스크래핑은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크래핑은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크롤링보다는 좁은 범위의 데이터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정보를 축출하거나 어떤 특정한 뉴스 사이트에서 최신 기사를 수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즉, 웹 크롤링은 특정한 웹페이지가 아닌 URL을 타고 다니면서 모든 웹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진행되며, 웹 스크래핑은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응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특정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웹 스크래핑 기술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즉, 웹크롤링은 검색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웹크롤링 기술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이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만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할 경우에는 웹 스크래핑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사이트가 이에 응답을 하게 되면, 즉 그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응답을 하게 되면 해당 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오는 스크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정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들도 다 포함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져온 웹 문서를 다시 파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HTML을 작성하게 되면 이 HTML 문서를 파싱을 해서 우리가 가져온 내용 중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크랩 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 웹페이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웹페이지를 파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져온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하는, 즉 특정한 패턴을 지닌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출한 데이터들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고 원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거는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엑셀을 많이 쓰시니까 엑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웹 스크래핑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스크랩 단계, 그 다음에 파싱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웹 스크래핑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세팅이 간편하면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등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 배포판인 아나콘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설치는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naconda.com에 다운로드라는 이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특별한 설치할 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없고 간단하게 다음 버튼을 누르면서 간단하게 가볍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간단히 실행까지 해볼 수 있는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웹 스크래핑 관련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저의 GitHub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GitHub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올려두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아마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시면서 이 강좌를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웹 스크래핑을 하기 전에 또 필요한 도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PIP, 파이썬에서 PIP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이 PIP 명령어를 통해서 웹 스크래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코드도 일단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실행만 시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웹 스크래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는데 뷰티풀 숲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레니움, 그 다음에 undetected chrome driver, 그 다음에 pandas, 그 다음에 open pyxl, open python excel인데요.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undetected chrome drive라는 것이 있는데 이 undetected chrome drive는 실제 여러분들 브라우저 여러가지 브라우저들이 있죠. 엣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undetected chrome drive는 크롬 웹 브라우저를 조종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수집할 때 크롬을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크롬 웹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에 의해서 원격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에 맞는 드라이브를 개별자가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고 별도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undetected chrome drive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드라이브가 여러분들 운영체제라든지 여러분 크롬 버전에 맞도록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셀레니움이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셀레니움은 크롬 드라이브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조종하고 웹 페이지를 스크랩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아까 undetected chrome drive는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레니움은 자, undetected chrome drive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간 단계를 통해서 이 셀레니움은 실제로 원격 제어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클릭한다든지 또는 어떤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이와 같은, 또는 여러분들이 뭐 로긴, 뭐 어떤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로그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로그인 작업들을 마치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원격으로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자, 아까 셀레니움을 통해서 데이터를 스크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랩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스크랩, 즉 다운로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운로드 되어진 스크랩한 웹 페이지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뷰티풀 숲은 파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만,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다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판다스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래핑한 웹 데이터는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임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픈 파이썬 엑셀이라는 OpenPyX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판다스로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웹 스크래핑 라이브러리가 이와 같이 pip 명령에 의해서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from과 import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웹 스크래핑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의 이 by라는 라이브러리는 셀레니움이 업데이트되면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패키지이므로 기존에 셀레니움을 사용해 본 경험 있는 개발자들께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레니움 이전 버전에서는 뭐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쯤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 by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셀레니움이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의 셀레니움에서 사용되어지는 명령어가 최신 버전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는, 즉 이 by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그런 코드로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의 옛날 버전에서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지금 새로운 셀레니움에서는 이 b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서 저처럼 이와 같이 액세스가 거부되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혹시 윈도우 계정의 권한 문제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 실행 시 자동 실행되는 커널 창도 닫고 이처럼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실행시킬 때 실행시키지 마시고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계정의 권한 문제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웹 스크래핑을 위한 도구로 또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 기능은 웹 개발자들이 웹페이지를 디버깅, 편집, 분석하고 성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모음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F12 키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 기능은 웹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웹 문서의 HTML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스크래핑한 데이터의 웹 문서의 웹 페이지에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파싱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HTML 문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HTML 구조를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개발자 도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웹페이지의 구조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HTML에서 웹페이지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개발자 도구 기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웹 스크래핑에 필요한 도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 이 도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웹 스크래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이버 정권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을 스크래핑 해볼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 정권의 검색 상위 종목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URL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 URL 주소는 binance.naver.com 시세 last search to.naver라는 URL입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를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하시고 새로운 크롬 창을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크롬 창에서 이 binance.naver.com 시세 last search to.naver라는 이 URL을 붙여넣기를 하셔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작동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간혹 새로운 크롬 창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URL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을 때의 웹페이지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웹페이지가 달리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와 같이 URL을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은 웹페이지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져 있는 웹 문서가 있다면 그 웹 문서의 URL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웹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다이렉트로 들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거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면 그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가 HTML 문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데이터가 HTML 구조에 없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웹 스크래핑 도구에서 설명한 개발자 도구, 즉 F12 크롬을 열고 F12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개발자 도구가 열렸으면 컨트롤 F키를 컨트롤 F키는 찾기 버튼입니다. 찾기 기능이죠. 찾기 버튼을 누른 뒤에서 순위,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순위, 종목명 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검색어로 입력을 해서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이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네이버 정권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의 이 표에서 이 컬럼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검색 상위 종목의 데이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HTML 요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HTML 코드에 에코프로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HTML 문서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데이터들이 HTML 문서상에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데이터가 HTML 문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원하는 데이터가 HTML의 어떤 구조에 어떤 태그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튼을 누른 뒤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의 특정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업체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업체명이 HTML 문서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네이버 정권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데이터들은 모든 종목들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테이블이라는 태그에 클래스가 타입 5인 타입 언더바 5인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테이블이라는 클래스 타입 5인 이 테이블에 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할 데이터들을 모두 감싸고 있는 상위 태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는 이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면 테이블이라는 이 태그 안에 tr, 자 tr 태그는 뭐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에서 한 줄을 의미하는 게 tr 태그입니다. 그죠? 이 tr 태그 안에 td가 있습니다. td는 한 줄을 의미하는 게 tr이고, 이 한 줄에서 한 개의 컬럼을 의미하는 게 td라는 태그입니다. 자, td라는 태그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여기에는 순위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td 안에는 이와 같이 업체명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검색 상위 종목 데이터들은 테이블이라는 클래스 타입 5인 이 테이블에서 tr이라는 태그 안에서 또 다시 td라는 태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정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문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HTML 구조를 파악했으면 다시 제가 드린 소스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웹 스크래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크롬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크롬 드라이브를 통해서 셀레니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정권의 검색 상위 종목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코드입니다. 뭐 한번 코드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UC 크롬 드라이브를 이 드라이브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고, 이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였죠. 사이트 주소였죠. binance.naver.com naver.com 시세 last search to neighbor라는 이 웹페이지를 URL을 주소로 이 드라이브 get이라는 이 코드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drive.get 그 다음에 이 URL 주소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지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켰을 뿐인데, 이와 같이 새 창으로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크롬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이썬 코드에 의해 크롬 브라우저를 원격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지 않았지만 요 명령문에 의해서 새로운 크롬 창이 뜨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와 같은 URL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 파이썬 코드에 의해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원격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 창으로 실행된 이 크롬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이썬 코드에 의해서 원격 제어되는 브라우저이므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어떤 링크들을 클릭한다든지 이와 같이 직접 제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를 보시게 되면 drive.page source라는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의 HTML 문서를 이 HTML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결과값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HTML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HTML 코드를 단지 이 한 줄에 의해서 모두 가져온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HTML 문서를 가져올 수 있음에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코드들은 셀레니움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직접 제어하는 예제 코드인데,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던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PER, ROE 등을 클릭을 함으로써 체크를 해제하는 코드입니다. 이처럼 셀레니움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는 클릭하고자 하는 체크박스, 버튼 또는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 상자 등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통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위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py xpass를 통해서 xpass 값을 복사를 합니다. 이 코드상에서는 xpass로 이와 같이 ID 옵션 1, 옵션 6, 옵션 7, 옵션 12, 옵션 13, 옵션 19. 자, 이와 같이 엑스패스로 HTML 문서에서 각 체크박스의 위치를 찾고
위치를 find element 메소드에서 위치를 찾고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이 체크되어 있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만약 이 코드를 한 번 더 실행시킨다면 해제된 체크박스들이 다시 체크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셀레니움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흥미롭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이 강좌에서는 시간 관계상 셀레니움을 더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흥미롭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크롬 드라이브와 셀레니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를 제어해서 웹페이지의 전체 HTML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이 가져온 전체 HTML 코드에서 Beautiful Soup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HTML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HTML 변수를 이 Beautiful Soup을 통해서 파싱하여 soup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find 메소드를 통해서 주식 상장 주식 검색 상위 종목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을 찾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처럼 클래스 값이 type 5인 테이블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type 5라는 변수에는 전체 HTML 코드 중에서 이 주식 종목이 나열되어 있는 이 표와 관련된 태그들만 저장하게 됩니다. type 5라는 이 변수에서 tr 태그들을 find all 메소드를 통해 찾게 되는데 이것은 이 주식 종목표에서 tr 태그는 한 줄 한 줄을 의미합니다. 이 한 줄 한 줄을 의미하는 게 이 tr 태그인데 이 한 줄 한 줄을 tr 리스트 찾아서 find all 메소드를 통해서 tr 태그들을 찾아서 tr 리스트라는 변수에 각각 저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에는 많은 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tr 리스트 제로는 표에서 컬럼 제목을 나열한 줄이 되고 tr 리스트
1부터는 각 주식 종목 한 개씩 1부터 1, 2, 3 이렇게 한 개씩 저장하게 됩니다. TR 리스트는 각 주식 종목에 해당하는 TR 태그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 리스트라는 저장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TR 리스트 제로에는 표 컬럼 제목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TR 리스트 1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TR 태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에서처럼 리스트 저장 구조에서 제공되는 슬라이싱 기능, 즉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TR 리스트 0와 TR 리스트 1은 제거하고 TR 리스트 2부터 최종 데이터를 TR 리스트에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 포를 통해서 저장된 각 TR 태그를 살펴보면 순위 종목이라든지 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순위 종목이라든지 각 칼럼에 해당하는 TD 태그가 이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TR 태그에는 여러 개의 TD 태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개의 TR 태그 내부에는 여러 개의 TD 태그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TD 태그들에는 각 주식 종목에 해당하는 순위라든지 종목명이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각 정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해당 TD 태그들도 find all 메소드를 통해서 TD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TD 리스트에 담긴 TD 태그들을 또 이와 같은 포문에 의해서 포 반복문을 통해서 실제 텍스트 값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 주식 종목에 해당하는 여러 값들을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했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엑셀로 이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엑셀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 저장 구조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은 이와 같이 우리는 웹페이지의 컬럼명과 똑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포문 안에 또 포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tr 태그를 한 개의 tr 태그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개의 td 태그들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 구조입니다. 포함된 포문 끝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검색 비율,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등 각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되어진 TD 데이터들을 이와 같이 엑셀의 한 행처럼 저장하기 위한 명령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주식 종목의 포항 홀딩스에 대한 여러 TD 값, 즉 포항 홀딩스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 추출하고 저장이 끝나면 다시 이 바깥에 있는 포문이 실행되어지면서 다음 주식 종목, 즉 여기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다음 주식 종목에 대한 처리를 이와 같이 또 한 개의 값들을 추출해서 쭉 저장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이 코드, 소스 코드를 돌려보시게 되면 현재 네이버 웹페이지 상에서는 이 5개의 주식 종목을 처리한 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5번째와 이 6번째 사이에 이와 같은 구분을 짓기 위한 선이 포함되어 있는 tr 태그가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 선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썬의 try except라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혹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 저장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코드를 이와 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선이 저장되지 않음으로써 에러가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총 30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되어져 있다면, 자, 전체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의 어떤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타입들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글자 데이터로 인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순위와 같은 데이터들은 정수 데이터로, 그 다음에 PER이라든지 ROE라는 데이터는 소수점을 가질 수 있는 플로트형 데이터로,
검색 비율, 등락률도 플로트 형태의 정수 소수점 타입 형태로, 그 다음에 현재가, 전일비,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인트형 정수, 즉 정수 데이터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컬럼별로 replac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제거하고 싶은 값, 즉 PER이나 ROE에서는 not available, 그 다음에 검색 비율, 등락률에서는 퍼센트 기호를 없애버리는, 즉 퍼센트 기호를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의, 즉 replace 함수에서 바꾸고 싶은 값을, 제거하고 싶은 값을 바꾸고 싶은 값으로 입력하고 이와 같이 필요 없는 문자들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typ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나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 그 다음에 정수형 데이터로 이와 같이 변경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하는 함수를 입력해 주면, 변환해주는 함수를 입력해 주면 엑셀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웹 스크래핑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실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아마 제한된 시간이라 소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드리지 못해서 이 강좌를 통해 완벽하게 웹 스크래핑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웹 스크래핑을 하는 전체적인 절차와 방법만 이해할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거창한 기술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특히 웹 데이터 수집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 작업은 섬세한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한 웹 데이터를 실제로 스크래핑하고 구축하여 데이터 전쟁의 시대에 한번 여러분들이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